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요즘에 이제 봄바람이 좀 불고 곳곳에 벚꽃이 피고 봄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염석열 골칫거리가 사라지니까 네가 안정되어서 기가 순화되니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기 이루었 놈 이와 기는 하나고 통해서 하나다. 이기 이원놈 이기 즉발설 이기 호발설 이기 양발설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안정되니 발동하는 기가 순화되어 전하의 봄이 온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리들의 삶의 질도 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좀 회복되고 서민 대중들이 밥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학수고 되어 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전쟁도 좀 종식되고 서로를 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송광절 선생 매화육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몸도 아프고 생업에 종사하고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잊고 있었는데 소동파 선생 이야기하고 얽힌 이야기를 해드린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나서 잠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송광절 선생도 뛰어난 분이지만 소동파 선생도 대단하신 분이죠. 송나라 때 천하의 당송 8대가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소동파 선생의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 소동파 선생의 이름은 소식이죠. 삼소라고 불리는 명문장가들입니다.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과거심을 보러 가는데 소순 아버지가 연못을 보니 연꽃이 이렇게 쌍대로 딱 꽃이 피어서 소식과 소철 둘이 다 급제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급제됐습니다. 우리 소동파 선생은 적벽부라는 또 시로도 유명하죠. 양재창이라는 친구와 전적벽부 강에 장강에 배를 띄워놓고 물살 위에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적벽에서 주유와 맹덕, 맹덕이 누굽니까? 조맹덕, 조조를 말하는 것이죠. 적벽에서 전투를 했던 적벽대전을 묘사한 부분이 약간 나오면서 인생의 허무와 아름다운 열조로 노래했던 적벽부. 후 적벽부에서는 도가적인 사상을 노래하고 있죠. 명문장입니다. 유배를 가가지고 썼죠. 소동파 선생도 왕안석의 신법과 충돌하면서 조정의 수많은 조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내고 해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유배와 좌천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죠. 선비로서 자기의 주의 주장을 하고 조정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유배 다니다가 사실 인생이 종결되고 말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유배에 가셔서 적벽부라는 훌륭한 시도 남기고 수많은 백성들의 슬픔과 애환을 노래하는 시들을 많이 남겼죠. 그런데 이제 우리 송광절 선생에게 우리 소동파 선생이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유배에서 언제나 풀려나고서 하고 묻게 되죠. 동파라는 종력종차 언덕파자라는 동파라는 고도 실은 황주에 유배 갔을 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병영지였던 군사기지였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동쪽 언덕을 좀 할애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동파라는 그 호를 얻게 되죠. 이제 송환결 선생께서 유배에 가가지고도 조정의 잘못된 실정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참상을 변호하고 정책 비판을 하다가 유배지에서 또 유배 가고 좌천당하고 하는 그 선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 권력이나 지위를 바래서 사신 분은 절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환결 선생님보다 나 언제 유배지에서 풀려나고서 하니까 송환결 선생님께서 에이 천하의 소동파도 그런 세속적인 것을 바라는가 하고 웃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천하의 정의와 백성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선비의 꿋꿋한 기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개인 신상에 대한 복락을 물으러 오니까 소동파 선생이 얼마나 참 웃었겠습니까? 소송파도 개인 신상에 기종화복을 다 묻는가? 깔깔깔깔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동파 선생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실상 소동파 선생은 동파육으로도 유명해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름 동파육을 붙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장강의 하류 서호 항저우에 있는 그 서호의 제방을 관리로 있었을 때 뻘까지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제방을 잘 단속해가지고 백성들이 홍수로 인해서 그 논이 침식돼가지고 홍수로 돼가지고 곡물을 거두어내지 못하니까 직접 옷을 입고 가서 자기가 솔선수범해갖고 벌들을 걷어내면서 백성들을 독려해갖고 항저우에 그 서제라는 제방을 만들었어요. 제방 덕분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잘 짓고 홍수의 피해를 없이 수확을 잘 했던 농부들이 그때 항저우에 돼지고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누린내 나는 돼지고기 쳐다보도 안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농민들은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또 잘 요리할 줄도 몰라가지고 별로 잘 먹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우리 소동파 선생 덕분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기분이 좋다고 그 선물로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동파 선생께서 그래 그렇다면 저 돼지고기를 잘 작은 불로 솥에다 오랫동안 익혀가지고 좀 맛있게 먹는 요리법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갖고 그 돼지고기를 다 가져온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소동파 선생님이 만든 돼지고기를 먹고는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동파육의 유래죠. 그래서 그 중에 그 돼지고기를 먹어봤던 한 사람이 선생님의 요리법을 배워가지고 제가 요리점을 낼랍니다. 그런데 그 돼지고기 이름을 동파육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세요. 생업에 된다면 내 호를 붙여서 동파육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동파육이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동파 선생이 또 그렇게 동파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호에 항저우 서호에 그 소재를 벌까지 긁어내서 잘 백성들이 농사 잘 지어먹게 또 만들었던 그런 것도 또 일조를 했죠. 근데 그런 양반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강했던 아주 훌륭했던 명문장과 지식인 당대 최고의 지식인 소동파 선생이 기중화복에 대한 뭐예요. 언제 유비에서 풀려나서 송환결 선생이 그대도 그 기중화복을 바라는가 뛰어난 선비도 그러는가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동파 선생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아이고 내가 괜한 질문을 하였구나. 저 송환결 선생 같은 뛰어난 정신적인 소유자분한테 내가 속마음이 들켰는데 하고 부끄러워서 대문을 그렇게 막 이제 뛰쳐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환결 선생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동파 선생 이리 와. 이거 하나 외워놔. 그러면서
나의 소강절, 내 조부는 어디, 이름이 누구누구고, 내 아버지는 누구누구, 어디서 살았고, 내력을 쭉 가르쳐 주면서 외워놨다고 해요. 근데 소강절 선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누굽니까? 응? 황제께서 소강절 선생한테, 우주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미래를 자문하곤 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비석이라도 하나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소강절 선생에게. 그런데 비문을 쓸 것이 없어요. 소강절 선생 집안에 대한 내력이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배에 갔던 소동파 선생이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소동파를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근데 소동파 선생이 소강절 선생 가게의 내력을 가르쳐 준 대로 줄줄줄 하잖아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소강절 선생의 점괘입니다. 그래서 도현인들의 만남이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정도로 소동파 선생도 박학 다시갈 뿐만 아니라 선비사상으로 수철한 그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위대한 선비였고, 소강절 선생 때는 우주 자연과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 보셨는데 그런 두 분들의 일화가 참 재밌죠. 소강절 선생이 그것을 어떻게 미래를 넌지시 보고 소동파 선생에게 자기 가게의 내력을 가르쳐주고 소동파 선생보다 하여금 비문을 쓰게 하여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했다는 그런 즐거운 점교의 점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두 명사들을 만나게 했던 이런 이야기가 참 가슴속에 흐뭇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소동파 선생께서는 소탈한 분이셨어요. 명문장가였고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분은 아니었죠. 이제 스님들과의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소동파 선생은 또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님들은 잘 찾아가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묻기도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어떻습니까? 승호선사를 찾아갔죠. 옥천사에 있는 승호선사, 현남에 있는 찾아가가지고 이제 선지시키니까 한수 깨우침을 얻으려고 승호선사를 건드렸다고 그래요, 스님을. 그래서 승호선사가 당신 어디서 온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친가요. 그런 거예요. 친가. 저울 칭자를 써갖고 친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어째요? 우리 승호선사께서 아이고 우리 전국에 친가는 없는데 무슨 소리요? 하니까 나는 저울을 달아보는 스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저울을 달아봐서 측정하는 저울 칭자 친가란 말이요. 하니까 승호선사가 어때요? 깜깜 웃으면서 하면서 일가를 하셨죠. 일가를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소동파 선생한테. 자, 내 이 일갈은 몇 근이나 됩니까? 그렇게 묻죠. 어떻게 해요? 저울이라던 소동파 선생이 일갈을 연하는 그 일갈이 몇 근인지를 어떻게 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열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 뭡니까? 항주에 있는 귀종사에서 불인선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불인선사. 그래가지고 불인선사를 만나가지고 또 사이좋게 지냈다고 그래요. 불인선사. 그래서 불인선사 이렇게 가니까 마침 그때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소동파 선생 그러나 의자가 없어.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의자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소동파 선생이 어째요? 아이 그렇다면 스님의 사대를 좀 빌려주시오. 의자가 없다면 하고 선문답을 또 했죠. 걸었죠. 건드렸죠. 사대는 뭡니까?
불인선사의 몸을 깔고 앉겠다는 거예요. 4대는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불인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응? 이놈의 육체 4대는 본시 공한 것이거늘 그 몸을 어디다 걸치겠소? 응? 걸칠 때를 말하지 못한다면 응? 소동파 선생이 요대를 내놓고 옥대를 내놓으시오 허리에 차니 그걸 걸기로 하고 이제 했죠. 근데 소동파 선생이 어째요? 응? 몸이란 것이 공한 것인데 몸을 어떻게 그걸 깔고 의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옥대를 벗어줬다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독림의 흥룡사에 있는 상충선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상충선사. 응? 그 흥룡사의 상충선사가 아주 선지식으로서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한소 응? 지식에 대한 욕망이 많은 분이었죠. 깨달음의 세계, 지적인 세계에 대한 의욕이 강한 분. 응? 이런 분들의 세계. 응? 그러나 이제 사실상 뭐예요? 4대를 말했던 우리 그 불인선사께서는 소동파 선생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덧붙였다고 그래요. 소동파 선생은 아는 것이 너무 많다.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아는 것 때문에 당신은 갇혀 있으니까 아는 것을 좀 버리도록 하시오.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그 지식 때문에 당신은 본질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고 관통할 수 없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그러죠. 왜 컴퓨터 소동파 선생이 지적인 호기심은 많고 지식은 어마어마하나 실제적으로 현실과 세계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버리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충선사를 만나가지고 흥룡사 독림의 상충선사를 만나서 이제 또 이제 가르침을 구했죠. 응? 선생님 저한테 설법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스님께서 소동파 선생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왜 당신은 당신은 말이야 유정설법만 원하요? 듣기를 원하요? 무정설법은 모르고? 이렇게 말하니까 부정설법이라 소동파 선생님께서 단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래요. 유정설법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법문을 언어로서 설해주는 것이나 무정설법은 뭐예요? 응? 두두물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개 짖는 소리 응? 바람 부는 소리 응? 개꼬리가 우는 소리 이 모든 게 다 설법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것만 치우치는 것이요? 응? 그것만이 응? 사람이 말하는 그 유정설법만이 설법을 하는 것이요. 한마디 하니까 그것은 몰랐구나. 응? 그래가지고 그날 충격을 받고 소동파 선생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폭포수가 쾅쾅 하고 이게 확 쏟아지는 소리에 깨달음이 번쩍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를 한 편 썼다고 해요. 야, 저 폭포수가 하는 위대한 설법이 있구나. 응? 응? 폭포수가 말해주는 법문 설법을 순간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꼭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영어, 무슨 그 교과서, 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는 어떤 위대한 진리, 지식, 응? 크게 위대한 것이 아닌가. 그걸 깨달아 나가는 또 상충선사의 어마어마한 설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째서요? 응? 승호선사한테는 응? 소동파 선생님께서 저울로 다 알 수 없는 세계 하는 이 응? 일갈은 몇 건이냐? 당신 몇 건으로 당신이 쟀냐? 말 못했잖아요. 불인선사 내 몸은 본래 공한 것인데 내 몸을 깔고 앉는다면 의자로 쓴다면 어디다 걸칠 것이냐? 당신은 머릿속에 든 지식으로만 세상을 살지 말고 응?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버려라. 우리 많이 아는 애들이 오히려 답답해요.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세상을 망쳐요. 아는 것에 갇히기 때문이죠.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응?
세 번째는 뭡니까? 상충선사께서 유정설법과 무정설법, 책 속에 교과석에 스승이 가르쳐주는 이런 것이 위대한 설법이 아니라 귀뚜라미 소리, 여름에 꽃이 피는 소리, 꽃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희노애락, 여러 사연, 사기꾼에게 당하고 도둑놈에게 당하고 배신당하고 믿음으로서 파괴당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 속에서 세상에 물물들, 만물들이 소리 없는 말할 수 없는 만물들이 들려주는 사연들, 그 속에서 깨달으시면 오는 것이지 왜 그걸 모르느냐. 서동파 선생께서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서광결 선생께서 가계의 내력을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소동파 선생에게 할아버지가 누구고 정조부가 누구고 고조부가 누구고 어떻게 내 내력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거나 잘 외워두시오 해서 그걸로 인해서 유배지에서 풀려났다는 그 이야기. 물론 소동파 선생은 끝까지 불행한 그 만년을 살았어요. 응? 요즘으로 하면 사문권도 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유배당하고 좌천당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제기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가 썼던 적벽부라든가 그가 살았던 그 삶의 행적들, 시라든가 그것은 지금도 위대하게 남아있잖아요. 응? 뭐 이런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죠. 아무튼 우리 서광결 선생님 이야기를 길게 또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는 뭐 악양루라든가 황황루, 뭐 동황각 거기에 긴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에 제가 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바르고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렵습니다. 살기는 힘들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 믿었던 사람이 오늘 배신하고 가고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참 참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삶이 준 어떤 그 깨달음의 숙제,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삶이 주는 어떤 그 무정설법, 이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많고 큰 부자가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어떤 경지를 열어가는 것, 아마 그게 삶의 지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전설자나 TV 이런 소리도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